현진영과 와와가 90년도에 데뷔하여 블랙뮤직과 힙합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으나 그가 잠시 사라진 뒤 블랙뮤직을 하기 위해 나서는 스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박남정이 안치행의 곁을 떠나며 홀로 BS 친 날들을 준비 중에 있었지만 박남정이 앨범을 발매하기 직전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가장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1992년 3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것이었죠. (1972년 2월 21일에) 태어난 서태지의 본명은 정현철.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도 곧잘했던 서태지는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시작하여 합창부에 활동하기도 했으며 중학교 때 들국화를 보고 음악에 빠지면서 베이스 기타를 구입하게 됩니다. 서태지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85년 말, 그는 친구들을 모아 스쿨밴드 하늘벽을 만들면서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악에 매진하게 되면서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울 북공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바로 자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활화산이라는 밴드를 만나게 되어 밴드 활동을 시작한 서태지.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서태지의 연주 실력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활화산은 멤버의 군입대 등을 비롯한 사건으로 해체하게 되고 서태지는 혼자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태지와 같은 연습실에 종종 찾아오던 1세대 기타리스트 이중산이 우드스탁에서의 합주를 제의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종종 우드스탁에 찾아가게 된 서태지는 신대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합주 끝에 신대철은 서태지를 신하위에 영입하게 되죠. 89년 8월 신하위에 합류한 서태지는 비록 작곡이나 제작에 큰 관여를 하진 못했지만 신하위 4집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TV에는 거의 출연하지 않았지만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얻은 부와 인기 역시 굉장히 큰 부분이었죠. 덕분에 서태지는 여러 음악 장비를 구입하여 집에서 간단하게 녹음과 믹싱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게 됩니다. 1990년 2월 신하위의 4집이 발매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신하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와해가 됩니다. 온순한 성격의 서태지는 거칠은 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았고 락 외에도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고 흡수하는 서태지의 성향에 대해 팀 동료들이 불만이 많았었던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연 회사에게 사기까지 당하면서 신하위의 팀 케미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1990년 말 신하위는 해체하게 됩니다. (1991년) 초 신하위의 보컬이었던 김종서와 무궁화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밤무대를 하게 된 서태지는 같은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 박남정과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양현석의 춤에 반한 서태지는 밴드 리더 황인영에게 졸라 양현석을 소개받게 되죠. 서태지는 양현석에게 춤의 비결을 묻게 되는데 양현석은 문나이트에 가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동안 문나이트에 출입하게 된 서태지. 하지만 성과를 내기엔 쉽지 않았고 결국 다시 양현석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춤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강료를 받고 양현석이 서태지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양현석이 갑작스레 입대를 하게 되고 춤 선생이 없어진 서태지는 방에 틀어박혀 약 반년의 시간 동안 외출을 금한 채 음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8개월 뒤인 1991년 11월 양현석이 제대를 하게 되었고 바로 서태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양현석을 오랜만에 만난 서태지는 완성된 데모 테이프 들려줬고 양현석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태지가 양현석에게 서태지와 아이들 영입을 제의를 했고 그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결성됩니다. 서태지는 앨범을 제작해줄 기획사를 찾기 위해 데모 테이프를 여러 회사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승호의 캔 기획과 구두 계약을 하게 되었던 서태지였지만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된 당시 최고의 리믹스 DJ였던 유대영의 작업실과 작업 환경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되면서 유대영이 설립하게 될 영기획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양현석은 제3의 멤버를 찾기 위해 자신이 아는 여러 댄서들과 만납니다.
하지만 그룹에 딱 맞는 멤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 최고의 춤꾼이었던 이준호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서태지보다도 한참이나 형인 이준호를 영입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준호 역시 당시 본인에게 영입 오퍼를 하지 않은 양현석을 보며 조금은 서운해했다고 하죠.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기 약 한 달 전인 1992년 2월 결국에는 이준호를 영입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현진영과 와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진 최진열을 영입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 크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992년 3월 14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토요일은 즐거워를 통해 방송 데뷔를 한 뒤 같은 달 23일 1집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 데뷔와 앨범 판매가 곧장 흥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하룻밤 만에 스타덤에 오르게 한 것은 4월 4일에 출연했던 TV 특종 연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태지의 데뷔 무대로 잘못 알고 있는 이 방송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평균 7.8점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들, 특히 10대들 사이에선 그들의 퍼포먼스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방송 이후 서태지와 아이들은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1992년 방송 3사의 대상에 해당되는 상 중 2개를 받았으며 1집 앨범의 판매고는 180만 장을 넘기는 등 종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서태지보다 2년 가까이 먼저 데뷔하여 블랙뮤직을 선보였던 현진영. 현진영이야말로 철저한 계산과 훈련 끝에 데뷔한 아이돌 스타일의 가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 때 와서야 힙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음악의 완성도의 차이가 굉장했습니다. 현진영과 와와의 1집 앨범의 경우 작곡가 홍종화가 미디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 유대용의 DJ 리믹스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당시 한국 가요계의 힙합에 대한 이해도는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블랙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완성되진 않았죠. 힙합 음원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샘플링인데 미디가 발전하면서 스케일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샘플 CD들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태지는 이런 정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제작한 것이죠. 서태지는 당시 실제로 미국에서 인기가 있던 곡들에 사용된 샘플 CD를 사용해서 음악을 제작했고 그 덕분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음악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팬들이 공감하고 따라할 수 있는 패션의 시작.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 가수들의 복장은 일반인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상복으로는 입을 수 없는 무대복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일반인들이 유명 가수들의 복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우에도 데뷔 초반에는 웨이터 복장 같은 무대복을 입고 무대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대에 서기 위해 대기하던 중 한 기자에게 복장이 너무 허름하다는 지적을 받고 매니저가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 옷을 빌려 입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영입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패션이 시작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남대문에서 구입해서 입었던 옷은 당시 10대나 20대들이 너무나도 쉽게 구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그것이 성공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옷을 입고 개성을 뽐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안무의 구성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의 댄스 가수들의 춤은 개성이나 포인트를 살리기보다는 그들의 춤 실력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따라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진영의 춤도 마찬가지였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존과는 많이 다른 구성의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이준호와 양현석의 춤 실력을 뽐내기 위한 동무 구간도 있었지만 적재적소에 포인트가 있는 안무를 넣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어설프게라도 따라하기 쉽다는 점이 굉장히 큰 어필을 한 것이었죠. 결국 90년대 초 기존 가요 시장에서 큰 소비층이라고 생각되지 않던 학생층이 반대로 최고의 팬덤이 될 수 있게 영향을 끼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을 한국 힙합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록 힙합을 한국에 퍼뜨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중심에 있는 서태지라는 인물 자체가 힙합과는 거리가 먼 락커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은 점점 락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힙합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 사이 정말 제대로 된 블랙뮤직을 갈구하던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그룹의 존재가 그 허기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